둥둥탐사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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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리더 예리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60회차를 맞이했어요. 와우. 60회차? 믿기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서라면 할 수 없었을 여정을 맞아. 정신 차려보니까 60회차까지 맞이했어요. 네. 네, 진짜 말이 60이지 60주예요. 맞아요. 네. 대박. 내가 일기도 60주를 못 써본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100회차까지 일단 또 단기 목표 100회 찍기. 저 목표가 많이 대범해졌는걸? 원래 우리 3회가 목표였잖아요. 맞아. 저희와 함께하는 여정에 앞으로도 꼭 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들? 기습 질문. 네? 우리도 물어봐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요즘 뭐 하냐? 요즘 애들은 뭐 하냐? 요즘 날씨 이상하지 않냐? 요즘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이거 비슷한 얘기도 저번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요즘? 제 네. 생각에는 한 짧으면은 일주일이고 네. 길면은 한 3개월? 3개월까지? 네, 요즘 근데 더 길 수도 있지 않아요? 요즘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의 근 10년간의 사람들을 요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아무튼 하네요. 그냥 보통 요즘 날씨 이렇게 말하면은 한 달 이내 음. 것 같아요. 그럼 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긴 하네. 달라진다. 네. 맞아. 만약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데 네.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아, 라고 요즘 뭐하고 하면은 지내? 언제부터 말하세요? 마지막 캐치업부터의 순간 아니야? 그러면 거의 요즘 근황이면? 근데 저는 딱 가연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면 딱 3개월인 것 같아요. 거의 3개월간의 얘기. 네. 3개월의 그치. 평균값? 네, 그리고 사실 생각하려고 해도 그 이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앨범 같은 거 켜서 봐야 알아. 내가 뭐 했더라. 스토리 진행 기록 보면서 말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냥 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억 뽑아내기는 진짜 길어야 반년? 맞아, 진짜 길어야 봤네. 네. 근데 완전 쇼킹한 사건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도 기억나긴 음. 하죠. 너 그거 알아? 갑자기 이제 그거는 밥 먹다가 맞아. 내가 아, 이거 맞다. 봤냐? 아 맞다. 나 이런 일도 있었어. 맞아.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부터 요즘 애들, 요즘 어른,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요즘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세대와 사회 얘기 같은 거를 하기 전에 우리 셋의 아주 개인적인 요즘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먹고 즐기며 지내고 계시는지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일단 최근에 같이 휴가를 다녀왔고요. 음. 다들 인스타그램 많이 놀러와 주세요. 벌써 일주일이야. 저는 그 사이에 휴가를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달리고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여름 휴가 돈 떨어질 때까지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만 여행이 한 3-4번 잡혀 있었고 네. 근데 또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좀 여기저기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부자다. 돈 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빵원이 될 때까지. 네. 저는 그거 약간 조증 기간이라고 불러요. 조울증 증상이 원래 네. 하루에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시즌별로 이렇게 확 조증 기간, 우울증 기간 이렇게 있는데 여름 인간들은 확실히 여름에 조증 기간이다. 네. 그때 어. 소비도 엄청 하고 그래프가 달라져요. 나중에 소비의 그 그래프를 연간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럼 이제 돈 다 그래요? 떨어지면 여름이 치솟고 이제 겨울에 이제 돈 다 떨어지면 그럼 이제 우울로 가는 건가? 그렇지. 어, 내가 우리에게 우리에게로 가는 간다. 중. 너무 두렵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정말 다채로운 날씨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즘 하늘이 특히 구름이 예술입니다. 최근에 진짜 신기한 구름 봤는데 맞아요. 되게 네, 서핑할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구름 막 맞아요. 봐가지고 그래서 막 하늘에 이불 덮은 것 같은 구름도 최근에 진짜 자주 보이고 비가 막 오다가 쨍하다가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레이어 엄청 켜켜이 쌓인 구름? 그런 현상도 종종 본 것 같고 근데 또 여름이 가고 있는 것도 슬며시 느껴집니다. 드디어. 맙소사. 초록빛을 막 내뿜던 나무들이 이제 조금씩 갈색으로 변한 것도 느끼고 있어요. 벌써 갈색이 된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노란, 갈색 이쪽 이제 맞아.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져가지고 아, 말랐더라고요. 이미 생명을 잃은 애들. 네. 그래서 이런. 좀만 더 머물러 주겠니?
아무튼 절기란 게 참 신기해. 맞아. 진짜 절기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시원해졌다가 다시 조금 더워지긴 했어. 저희가 마지막 근황 회차를 4월에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전생 그 스킷 회차에서 찬생 짭생 얘기하면서 맞아. 잠깐 훑고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을 했던 게 요즘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성세천하 2부터 로블록스 안에 있는 뭐 99일 살아남기 게임이나 스퀴시 타워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게임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즘에 그 오프라인 놀이에 미쳐있는 시즌이어서 저희 워크숍도 워크숍이고 가족여행이랑 뭐 친구들끼리의 뭐 계곡 탐사 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게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게임이 오히려 짭생이 되고 오프라인 삶이 현생이 돼버렸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내려갔군요. 네. 요즘이라기엔 좀 너무 빠른 변화 아닌가요? 가영님? 급격한. 네, 급격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금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가영님 저희 워크숍 때 저한테 로블록스 영업을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새벽까지 로블록스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리고 그 변칙성 같이 하자고. 맞아. 변칙성 동물병원이라고 네. 요즘에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동물들을 치료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리님이랑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예리님이 그것도 하셨지만 사실 그 키보드 빨리 달리는 게임을 더 맞아요.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왜 그걸 좋아하냐면 그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변칙성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와 이 사람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진짜 많은 주변인들에게 로블록스 영업해서 가입시키고 했어요? 친구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잘.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꼭 할게요. 이번 주에 약간 숨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네. 와서 우리 같이 변칙성 동물병원 한번 합시다. 나 어제 들어가서도 혼자서 했어요? 변칙성 동물 친구들 치료해주고 수술하다가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책임져 그랬어요. 김가영. 이럴 수가. 닥터 킴. 너무 외로웠어. 당장 투입해. 그러겠습니다. 네. 네. 다시 불을 지펴보도록 할게요. 네, 책임감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본 콘텐츠는 요즘에 그 팬덤 스테이지 유튜브에 올라오길래 그거 잠깐 봤고요. 팬덤 스테이지가 뭐예요? 웨이브에서 하는 예능인데요. 세븐틴이나 몬스타엑스, 막 투바투나 데이식스, 라이즈 막 이런 요즘 팬덤도 있는데 G.O.D나 빅뱅, 막 샤이니 뭐 이런 팬덤까지 같이 있어서 뭐야? 나 빼고 지금 총 10팀의 그 팬덤이 한 팀에 막 많진 않아. 한 4-5명씩 나와가지고 막 티켓팅하는 미션하고 총 몇 좌석 중에 몇 개를 먹을 것이냐 막 이런 거 팬덤 싸움도 하고 막 폭학강 같은 거 하는 거 미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덕질을 해본 적은 없는데 문화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인터넷을 네.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예능화한 거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는 좀 봤네요. 네. 저는 요즘 근데 이건 요즘이 아니야. 사실 저의 스테디인데요. 낯설. 낯설이 근데 약간 주식처럼 재밌을 때가 맞아. 있고 고점이 있고 좀 맞아요. 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맞아. 지금 모태솔로 특집을 지금 한참 방영 중이거든요. 맞아. 지금 그렇구나. 옵니다. 그들이 온다. 떡잎이 좀 네. 좋아. 그래요? 좋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사롭지 않긴 합니다. 웃겨. 저희가 떡잎이 좋을 때마다 언급해요. 좋네. 운이 시기가 좋네. 네. 저도 한참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맞아. 근데 언급할 때마다 대박이 났고 그때마다 우리 청취율도 되게 좋았어. 우리는 낯솔과 함께하는 운명인 것인가? 남경 PD님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뭘로 연락해? 저는 요즘 보고 있는 게 영화가 많은데요. 호프도 있고 오디세이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진짜 요즘에 올라오는 건 다 보긴 했거든요. 예리님 심지어 우리 워크숍 갔을 때 혼자 나가서 오디세이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맞아요. 오디세이를 새벽 1시에 나가서 4시에 들어오셨나요? 근데 5시에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맥스를 즐기려면 서울에서는 표 구하기가 진짜 별따기더라고요. 맞아요. 센텀도 사실 구하기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센텀에서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요. 가까워서 너무 좋았어. 요즘 영화 봤던 것 중에 제일 예리님 스타일은 뭐였어요? 제일 좋았던 건 스파이더맨이고요. 네. 오. 그 다음이 오디세이고 그 다음이 호프인데요. 호프에 대한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호라고 말해도 뭐 반발이 일어나고 불호라고 얘기해도 반발이 일어나서 호불호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까와 빠를 동시에 미치게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잘 맞아요. 만든 영화 아니야?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맞아요. 들어요. 네. 뭐든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네. 확실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지는 영화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보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보긴 했습니다. 네. 다들 그래. 그럼 이것도 요즘에 괜찮은 마케팅 수단이겠다 애초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진짜 애초에 바이럴을 네. 그런 방향으로 잡았을 수도 있다.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도 하자. 좋다. 공동탐사대 과연, 호불호? 일부러 논란 만들기. 저는 스파이더맨 빼고 오디세이랑 호프는 봤거든요. 스파이더맨이 근데 1위라니 정말 궁금하군요. 보세요. 마블 좋아하세요? 저 젠데이아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보세요. 네. 이번에 젠데이아가 그렇게 활약이 막 있진 않아. 그치만 네, 맞아요. 그냥 오랜만에 마블이다라는 느낌 음. 하나만으로 팬들이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네. 오, 좋았어. 그럼 자주 먹는 거. 저 먹는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7월 말부터 8월까지를 거의 위염이니 막 온갖 아. 염증에 좀 시달려가지고 요즘 먹거리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자주 먹은 거 생각하니까 풋사과입니다. 오. 네. 맞아. 네, 진짜 이때만 풋사과, 먹을 수 있지. 네, 그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장 내일 또 사러 가. 지금 냉장고에 있어. 여러분들은 뭐 많이 먹은 거 있어요? 최근에? 많이 먹은 거? 저 요즘 옥수수. 완전 스테디다. 아 맞아요. 그 여름 스테디. 옥수수 아저씨가 드디어 오셨거든요. 맞아. 예리님네 놀러 올 네. 때마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강릉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파라솔 밑에서 파는 그 강원도 찰옥수수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놓치지 않았죠. 아. 그래서 놓치지 않고 사 먹었는데 진짜 달라. 달라.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맞아. 옥수수가 갓 따서 쪄야지 엄청 달다면서요. 하루만 지나도 당도가 엄청 떨어진대요. 아 그래요? 네. 산지 직송이 중요하겠다. 네, 거의. 산지에서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긴 하다. 근데 그 당도뿐만 아니라 음. 그 찰. 아, 찰? 네. 식감. 찰옥수수를 드신 거구나. 네네.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저희들의 요즘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애들 얘기를 또 해보고 요즘 사람. 싶거든요. 요즘 애들, 요즘 친구들. 요즘 것들. 네. 요즘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희도 요즘 사람인데 저희가 바라보는 또 요즘 사람을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맞아요. 아 그러면 완전 우리보다 어린 세대. MZ가 아니라 완전 젠지 세대. 네. 네네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정말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최근에는 젠지스테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 네, 특별한 표정이나 반응 없이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정말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게 되는 상황들은 카페를 간다든지 그 젠지 친구들이 알바생으로 있을 때인데 제가 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뭐 주문을 받을 때 아니면 주문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준비할 때 이런 게 있는데 말을 안 해요. 뭔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가면은 뭐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절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말해주기를. 또 저는 그게 네. 약간 AI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어를 주지 먼저, 않으면 네. 먼저 이 맥락을 읽고 행동하려는 게 없어 보인다? 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나도 아무 말 안 하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다. 맞아. 프롬프트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건가? 네, 근데 맞아. 어떤 사람들이 볼 땐 확실히 그게 예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어쨌든 더 옛날 세대로 가면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여기서 일하기로 했으면 내가 손님한테 먼저 이렇게 해야지. 맞아. 서비스직인데. 네. 해야지. 그 사이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당황스러운 게 저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 되면 둘 내가 다. 어련히 왔겠지. 손님이니까 뭔가 사러 왔겠지. 맞아. 뭔가 주변 상황이라든지 손님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요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나 봐요. 좀 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는지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NG 스테어를 진짜 경험해보고 싶고 저도. 그쵸? 저도. 그 멀뚱 상황 어떨지 궁금하긴 해. 어. 근데 상상은 되잖아요. 우리도 상상은 되는데 겪은 적은 없다. 아, 만약에 제가 경험하면은 이제 네. 만약에 상대방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이거 그거다. 반가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요즘 우연히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이게 우연인 걸까? 아니면 내가 전보다 나이가 들면서 좀 꼰대가 되어서 성격이 좀 급해졌나? 뭐 이런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헷갈리긴 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요즘 것들을 비판하는 시선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 막 아리스토텔레스 때 맞아. 철학자들의 그렇죠. 말만 봐도 있잖아요. 요즘 것들은 맞아. 어쩌고다 막 맞아, 이런 게 맞아. 항상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진짜 AI라는 완전 큰 변수가 등장한 이래로 나타난 변화잖아요. 맞아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확실히 아까 말한 프롬프트가 있어야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를 겪어서 확실히 그런
대면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짜깁기한 뉴스 같은 거를 봤을 때 제 네. 머리가 내놓은 결론이고요. 애초에 노동의 가치가 이제는 어쨌든 저희가 말한 젠지스테어 같은 것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겪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예전처럼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게 디폴트가 된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더더욱 내가 여기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맞아. 내 가게처럼 임한다는 게 좀 기본이고 그게 맞는 어떤 계약 같은 맞아,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인간이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 자체에 의문을 품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전만큼 직업에서 자아실현을 꿈꾼다기보다는 노동은 정말 풀칠할 정도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그냥 명함이 되어줄 정도로만 여기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실현하고 싶다?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고 맞아. 아니면 내 부캐를 따로 해서 뭐 인스타그램으로 릴스를 엄청 만들어야지 뭐라든지 되게 쪼개서 다룬다 보니까 어떤 일터에서의 자아가 그렇게 열심일 필요가 없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떤 직업, 어떤 일이든 내 회사처럼 내 맞아. 맞아. 가게처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었던 시대라면은 그쵸. 맞아. 그게 이제 저희 때로 넘어오면서 열심히 일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집을 못 산다. 맞아. 이게 돼버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은 안 되는구나. 회사에서 버는 돈은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그냥 풀칠만 할 수 있구나 라고 맞아. 생각이 맞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냥 애초에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우리도 그들한테 그거를 보여준 하나의 또 예가 되어준 존재들이고 맞아. 그걸 학습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회사 다녀서 막 힘든 표정하고 지친 모습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걸 학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힘든 것이다. 뭔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아.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의 대부분들을 AI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세대별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전 제일 먼저 크게 느끼는 게 직무 경계선이 정말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누구나 어쨌든 네. 입력어만 넣으면 맞아요. 어떤 직군이든 찍먹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맞아요. 미치겠어. 진짜 타 직무의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I 통해서도 많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맞아. 너무 서로의 영역을 가감없이 침범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사로 있을 때가 환장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많은 양가 감정이 들어요, 이거. 맞아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이 세상에 맞아. 이런 게 판을 치면은 맞아. 아름답지 않겠구나. 그렇게 AI에 눈뜬 분들이 엄청 신나게 자기 작업물 같은 거를 자랑하는 글들을 네. 제가 길티 플레저처럼 스레드 같은 거 이렇게 가끔씩 도파민 떨어지면 들어가면은 네. 많이 보거든요. 그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맞아. 한 구석이 막 막막해. 네.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하물며 술집을 지나가도 거기 사장님이 만든 것 같은 AI로 만든 어떤 메뉴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만 딱 봐도 AI인 게 되게 보이는데 맞아. 그런 분들은 어떤 전문가의 터치에 있어서의 가치를 점점 못 느끼겠다. 맞아.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영화 볼 때도 앞에 광고 나오는 것들이 다 AI 광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다 이 광고는 AI로 맞아요.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맞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지루한 광고이긴 한데 더 재미없어졌어. 예전에는 진짜 광고 보는 재미가 또 있었잖아요. 맞아요. 광고라고 하면 거기가 제일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그렇죠. 곳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TV를 보지 않는 비율이 엄청 늘어난 것도 크고 AI까지 이제 하나 더 들어오면서 진짜 지루한 판이 되어버렸다. 맞아.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좀 싫었어요. 맞아. 레거시 미디어만큼은 그만큼의 인력과 고급 자원들이 있는 만큼 정말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앞서서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소한 사건에도 다 AI를 돌려버리니까 맞아. 이게 그냥 공부 많이 한 유튜버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팩트체크나 자료 생성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거면 그걸 왜 봐? 다 자본 때문인 거겠죠 결국에는. 네. 광고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조건을 들어가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알지만 좀 그래. 그러니까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AI까지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사실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젠지들은 최근 디지털에서 AI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다른 느낌도 드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아기들을 낳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TV를 터치한대요. 터치가 기본이라는 네, 거. 스크린은 터치가 기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코딩 수업이 있다는 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좀 맞아.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미래 사회 같죠 뭔가. 네, 그래서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 그나마 HTML 조금 깔짝했던 거를 초등학교 때 하는 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한테 코딩은 그 개발자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나 아니면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공자가 아니라면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모두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그 지점에서 지금의 내가 현 초등학생 분들보다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없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기술의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를 실감을 한 사례였습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배우는 거겠죠. 네. 대신 우리는 아날로그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댓글 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AI 없이 대학교 졸업했냐 맞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과제를 AI 없이 하셨냐.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도 요즘은 AI에 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쩔 땐 기본적인 거를 내가 사고하는 것도 귀찮아서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애초에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막막하겠다 싶긴 해요. 맞아. 그게 싹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네.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고가 다 살아있다. 저 오늘 좀 소름 돋았던 게 저희 워크숍 갔다 와서 정산을 했잖아요. 네. 사실 계산을 좀 하면 되는 건데 저도 모르게 쫙 캡처해서 GPT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약간 좀 경계? 경계했어요. 좀 소름 돋았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당연하게 AI를 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뇌를 일부러 많이 굴려야 된다는 경계심이 저도 점점 들어서 요즘 주변에 친구들이 취미로 수학 푼다 막 이런 것들도 이해가 돼요. 맞아. 그러니까 뇌를 자꾸 써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논리적인 글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어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글도 요즘은 AI화가 된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 필드 안에서 자기가 쌓아온 인사이트를 자기 언어로 말했을 때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AI한테 톤을 이렇게 다듬기를 시키면서 글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변해가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플러스로 그게 티가 나는데 왜 모르지?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안 써봐서 그래.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 날 것에서 오는 매력이 있는 건데 다들 너무 방어적으로 변해서 그런 걸까? 아무튼 여기에서 비판을 넘어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AI화가 되면서 한국어인데도 영어식 문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관사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더, on 막 이런 거를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한 개를 지칭할 때도 on apple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AI가 한국어로 말할 때도 그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맞아. 어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뭐 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에가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away가 네. 번역이 돼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점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의 하나의 사람, 하나의 방법 이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살짝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적 사고를 지금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사 개념이 맞아. 너무 자연스럽게 침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이거를 저는 관찰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하나를 말할 때도 하나의 선택,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관점이 있다. 이게 한국어로는 사실 어색한 편이잖아요. 네. 아니면 엄청 그 하나가 중요할 때 일부러 쓰는 거잖아요. 단 하나의 뭐가 있다. 마치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맞아.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말할 중에 때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 게 저희 문화에는 없는데 너도 나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관사 표현을 쓰게 되고 그게 저조차도 이제는 옛날만큼 거슬리지 않게 된다. 어쨌든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AI 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모든 문화권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 SF적 상상까지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좀 맞아. 비슷하게 사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플러그인을 쓴다든지 이런 거 기프터브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그 영어권의 개발자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해서 올려도 언어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어로 써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 AI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나의 어떤 지점에서 모이게 되는 형태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이게 각 나라가 주는 언어적 특성을 잃는다든지 맞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세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의미의 세계화. 맞아. 근데 또 언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쵸. 저희가 맞아. 지난 회차를 거쳐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맞아. 근데 이렇게 그렇죠. 합쳐지면은 좋은 방향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뭔가 언어 구조가 비슷해져서 더 소통하기 편해질 수는 있겠다. 그렇죠. 맞아. 다 어떤 명암이 있겠죠. 네. 그거를 지금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맞아. 불안한 눈을 하면서 과연 어떨까? 근데 아무튼 저는 번역 툴을 보기 싫고 지긋지긋하긴 맞아. 해요. 저는 블로그 읽는 것도 되게 재밌어 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에 너무 아. 쓰레기들이 넘실거리고요. 네. 너도 나도 다 AI를 써서 글 읽는 재미가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좀 나의 것의 말투 좀 보여줘. 나 인간미를 좀 맞아. 느끼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전히 인간적으로 쓰는 블로그들만 나중에 남을 것 같아. 나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AI 필터를 하겠다고 이제는 다들 나서고 있는데 어디까지 과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가 애초에 그걸 티 안 나게 어디까지 또 발전을 해서 작성해 줄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막 가영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AI를 쓰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할 정도로 AI가 발전하는 날이 올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네. 아니면 사실 동동탐사대가 3명 다 AI였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완벽한데? 그러면 또 요즘 시대 어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어릴 때는 20살만 땡치고 되어도 완벽한 어른 스타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른? 20살이면 사실 네. 고등학생이죠. 그냥 네. 고등학생. 거의 네. 그냥 핏덩이. 맞아. 근데 저는 딱 20살 되자마자 이제 어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새겨졌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도 아, 안 그래요? 그랬어요. 저는 어른답게 영원히 굴어야지. 피터팬이고 싶었던 그 피터팬 증후군에서 아직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아직 그래요? 사실 아직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 안 버렸습니다. 나이로는 분명히 성인인데도 아직도 어른이라고 불리면은 어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는 어려도 어른만큼 성숙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는 요즘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요? 옛날에 내가 생각한 어른을 떠올려 보면은 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배우자가 아. 있고 아이가 있고 설정값 같은 거네요. 네, 이런 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제가 요즘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저번 주에 여행 가면서 들른 휴게소에서 가차를 진짜 아주 신중하게 돌리고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답니다. 근데 피터팬이 남아있네. 네, 근데 요즘 어른의 특징은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 예전에는 그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티피컬하게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회도 막 급변하다 보니까 어른이 예전에는 한 가지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뭐 이런 어른, 저런 어른, 요런 어른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폭넓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어른 저런 어른을 다 관통하는 하나의 어른의 기준은 그냥 나이 값을 설정한 거예요? 그런 거 선생님은? 네. 아 그럼 20살 이상은 법적 성인이니까 일단 어른이라고 깔아놓고 네. 이런 어른 저런 어른으로 뻗어나간다. EV처럼. 네. 아니면 EV. 어른의 개념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냥 사회적 어떤 네. 정책적인 나이 구간이 있을 뿐이지 네. 이제 막 어디까지는 아. 어른이고 뭐고 이런 건 흐려지는 것 같다. 나이답게 행동해야 되는 그 레벨링이 좀 없어진다? 네. 예전에는 뭐 결혼을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뭐 네.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난 평생 어른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군. 이제 어른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좀 스트릭트한 어른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예전에 저는 어른이라고 하면 책임감, 배려심,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예리님이 요즘 어른이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때 어른들의 모습은 좀 남의 삶에 쉽게 간섭하는 느낌이었잖아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네, 그래서 저희는 자랄 때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걸 반감을 이미 네. 가진 상태에서 자라온 세대여서 네. 남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거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편한 사고방식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잘못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문제의식으로 다가왔어요. 최근에. 맞아. 그래서 어떤 때에는 존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는 거 아래에 아이들이 특히나 방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는 좀 길을 잡아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어른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돼 일단 그거는 맞는데 정말 잘못된 것에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 말을 뱉으면 사실 그때부터 피곤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잠깐 밈으로 돌았던 스윙스 짤 있잖아요. 아 나 피곤해 막 나 이제 40이야. 남의 삶에 작은 네. 문제에는 사실 개입하지 않는 게 안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조금 귀찮음을 감내하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방향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거 그런 용기를 가지는 거 맞아. 그게 어른이 아닐까? 나 오늘 약간 정치인 같아. 근데 네.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개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 사례를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뭐 학생들이 길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은 이제 지나가는 어른들이 야 뭐 너 뭐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맞아. 게 너 어디 맞아, 학교야 맞아. 이런 거 말하면 쫄았어. 그리고 네. 심지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어른을 보호해줄 법이 또 오히려 없어서 맞아. 그래서 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무섭다 이런 맞아요. 말이 말을 못 거기서부터 시작된 걸겠어. 것 같긴 맞아. 해요. 옛날에는 식당에서도 엄마가 잠깐 한눈 팔아도 내가 딴 아줌마, 딴 아저씨한테 혼나도 내 책임이었어 당연히. 맞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키지 말아야겠다. 이거 혼난 거.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 거를 하기 다들 선뜻 어려워하죠. 근데 맞아. 도시여서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서울이어서. 이건 다시 또 서울의 그런 비정한 느낌으로 다시 귀결이 되는데요. 맞아. 부산은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방은 확실히 아직 살아있긴 해. 네. 맞아, 그런 오지랖이. 예전에 어른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힘든 일 있어도 참고 버티고 뭐 아랫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야 미덕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무조건 참는 것이 성숙함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즘의 어른다움은 어디까지 참는 게 어른다운 걸까요? 자기가 사람답게 사는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 거? 어쨌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자기 통제가 어렵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할 줄 아는 거. 어떤 불필요한 리스크에 자기 자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까지 같이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참아야 된다. 맞아. 그런 자기 통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참는 게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너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면 그거는 애 새끼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고 맞아. 다 소리 지르면 그게 아기의 상태인 거잖아요. 맞아. 자기의 기본 욕구 이런 건 좀 숨길 줄 알아야 되고 맞아.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타인의 모순을 굳이 지적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저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맨날 새기고 있거든요.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근데 그런 남의 모순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저는 인생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는 게 어른인 것 같다. 맞아.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참아주는 사회인 건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맞아. 조금 참아주는 거 남의 모순 그러니까 나를 맞아. 침해하지 않았을 때는 좀 꺼드럭거리지 말자. 나 그렇게 똑똑한 거 아니다. 네, 저도 막 무조건 감정을 숨기고 다 참는다고 해서 어른스럽고 어른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뭐 불편하다든가 좀 힘들다든가 불쾌하다든가 그런 이유로 막 피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일들 있잖아요. 자신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행동에 그 책임지는 태도들이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적으로 어른이라는 거는 다 자란 사람 혹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인이란 뭘까라고 생각해서 쳐봤어요. 그러니까 성인 역시 몸과 마음이 자라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 안에서 들어오는 책임감은 가져야 되지 않나?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참는 거. 참는 거? 네. 3번 참기. 무엇이든 그 정도. 3번 참아보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본인이 정해서 3번 참아서 안 될 때 얘기해보는 정도의 책임감. 그러니까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도 뭐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좀 넥스트를 위해서 그 한순간의 달콤함을 참는 것. 마시멜로 이라고. 이야기네요.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뭐 잠일 수도 있고 뭐 노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통제 성향이 짙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감 없이 자기 의견을 남한테 상처 주는 수준으로 쉽게 뱉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GPT 한 번 치더니 막 아는 척하면서 댓글 달 때 아 진짜. 저도 맨날 그런 거에 원래는 반박하면서 욕하고 네.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무 수가 많아져서 그 외면하게 됐어요. 맞아. 피곤해져서. 어떤 답이든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똥이든 오줌이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 어려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스윙스 상태가 돼서 저는 이제 안 싸우게 됐어요. 아우 피곤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분명 개입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맞아. 온라인에서는 다 너무 쉽게 익명에 숨어가지고 막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네. 있으니까 좀 암담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말을 그렇듯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놓고 뿌듯해 할 것 같은 그 맞아. 느낌이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날 하루 종일. 맞아요. 어쨌든 인간은 좀 자기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프라인 상에서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 고름처럼 터지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참다가 오프라인에서 터지면 큰 사건이 돼. 맞아. 맞아. 요즘 세상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되게 건전하게 당근 이런 데서 경찰과 도둑하다가도 어떤 한 군데서는 어두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순수한 뭔가가 또 있어. 되게 뒤죽박죽. 다들 기준이 좀 필요해. 사실 그 모습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조차 경찰과 도둑을 하고 싶은 순수한 나, 말뚝박기를 하고 싶은 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랑 맞아. 동시에 내가 혐오하는 어떤 부류를 제거하고 싶은 히틀러 같은 나도 있어요. 맞아. 누구나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개의 자아 중에 어떤 거를 사람들한테 내밀어도 괜찮은 건지 이 기준이 좀 없는 것 같다. 맞아. 사회적 룰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많은 데이터들이 방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적 룰을 쉽게 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최근에 진짜 답답했던 게 어떤 익명성에 숨은 가계정 10대가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죽음을 되게 희화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댓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다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굴하지 않고 사람들은 왜 착한 척을 하면서 그게 뭐 법에 있냐 뭐 이것도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자기도 인생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회적 룰을 따르게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어린이라는 거는 원래 모든 게 다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하게 이걸 따르지? 그 반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 거를 고민해보지 않은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혼자 댓글을 이만큼 적었다가 저의 약간 오은영 선생님식 네. 치료법이거든요. 네. 맨날 댓글을 이만큼씩 달고 그냥 X를 해요. 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나는 반박은 하긴 해야겠어. 네. 그렇게 가영님이 막 와라락 적고 정말 그 상대의 잘못으로 인한 충고를 했을 때 그냥 날라오는 게 AI 답변. 그니까. 네, 아니면은 그냥 인신공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니까. 아. 내 나란들 그런 시기가 없었을까 얘야. 다 그걸 아니까 왔단다. 그 피곤함에 내가 또 스윙스 모드가 돼서 들어가기 싫은 거. 내가 너랑 같은 수준에서 서로 얼굴 지적을 성형외과 실장처럼 하고 자빠져야겠니 지금? 너 같은 가계정이랑? 그래서 아무튼 남들이 모든 거를 인과를 따져서 합리적인 행동만 하는 게 아닌데 자기 혼자 너무 똑똑한 것처럼 막 이렇게 굴 때 그때 답답함이 그러니까 사회적 룰을 따르는 게 멍청한 행동이다. 라고 그냥 깔아놔. 네. 맞아.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따르는 행동들이 살면서 몇십만까지는 있을걸요? 그날 맞아. 하루에도. 그렇죠. 근데 난 지금 약간 팟캐스트에 꼰질르고서 지금 여기다가 또 댓글 달고 있는 거예요. 걔를 떠올리면서.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 맞아요. 네. 맞아. 화내지 마세요. 어른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에서도 그냥 허허. 난 실제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침을 주고 싶다. 아직 피터팬 있어. 아직 현피 뜨고 싶은 자아가 있나 아직 봐. 당신 스윙스 아니야. 또 달라진 요즘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는 것 같고 소비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두 분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의 한 10년 전을 돌아보면은
대학생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사회적인 스탠다드가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좀 해외는 나가야 되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때는 응당 이 정도는 맞아. 써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정해진 있었다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부랴부랴 막 해외를 어디를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좀 아끼는 사람은 그냥 현명하게 아끼고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도 그냥 그럴 수 있다가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맛대로 소비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욜로 이렇게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있으면 거기에 다 맞춰야 될 것 같은 게 맞아요. 사회적으로 막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흐려지고 각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또 릴스로 만들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뭐 재테크를 엄청 허리띠 졸라매서 해도 그거 자체가 또 콘텐츠가 되니까 다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과 뭐 소비 방식 아끼는 정도 이런 것들을 예전만큼 막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된 것 같아요. 조금은. 맞아요. 근데 또 슬픈 건 다 어쨌든 그 콘텐츠도 돈을 위한 그죠. 맞아. 콘텐츠이긴 해. 자본. 네.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30대 백수 담배 피고 남친 없는 뭐 미혼의 브이로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각자만의 그 페르소나 타이틀이 네. 있어. 근데 옛날엔 이런 걸 진짜 숨겼잖아요. 네. 맞아. 근데 요새는 좀 확 그 한 차례 브이로그 붐이 일어났을 때는 다 되게 꾸며진 그런 거에 환장했다면 요새는 그런 가감 없는 네. 그렇죠. 일상. 맞아. 네. 그리고 연애 안 하는 뭐 결혼 안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난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제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맞아. 그래라 이런 게 좀 정착한 것 같아서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건 진짜 뭔가 지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기분이 들기도 해. 아직 물론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불과 한 5년 전 네. 생각을 해봐도 확실히 이거는 좀 이제 쿨해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출생이 점점 심각해져서 뭐 국가가 소멸되니 뭐니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풍선효과처럼 지금 오히려 결혼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정착해서 돈을 알뜰하게 모으자. 이게 또 기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몇 년 만에 출생률이 반등을 했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자연의 그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지원금을 어쩌고 이거 물론 그것도 효과가 맞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시대에 맞춰서 변하고 맞아. 죽으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되는 것들이 네, 있다.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밸런스 맞아. 게임. 밸런스 눈치 게임. 이게 진짜 맞춰져 가는 네. 거구나.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바이오리듬.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생각지 못한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맞아. 낙관이 저의 마음에 다시 고개를 들게 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레이디들이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체육관을 가면은 여성 비율이 한 9대1, 8대2 정도로 여자가 좀 적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여자가 7, 막 남자가 3, 이 정도로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게 체감이 돼요. 맞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건강해져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운동을 하나씩 취미로 요새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별나지 않고. 맞아. 맞아요. 웰니스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나를 챙기는 행위에 더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그것과 곁들여서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되게 당연한 애티튜드? 나의 애티튜드? 나를 사랑하는 네.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거랑 동시에 또 근데 돈 써서 살 빼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소비 방향이 아까 또 다르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뭔가 외모에 돈 쓰는 단위가 되게 커지고 그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좀 놀랐어요. 어린 친구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조금 더 편하게 찾는 거? 그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당연해졌는데 그게 조금 이래도 되나라는 지점이긴 합니다. 맞아.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도 되게 밈처럼 소비되니까. 네, 맞아. 정상 체중인 분들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또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 평생 또 시술로만 모든 걸 맞아. 해결하는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그걸로 유튜브를 찍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맞아. 이거는- 너무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고비든 이런 것들은 정말 비만을 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나온 것들인데 이제 일반 체중이신 분들도 그걸 소비한 다음에 좋은 후기들이 너무 많이 맞아. 나오다 보니까 맞아. 이게 되게 콘텐츠로서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알바해서 막 몇 천만 원짜리 수술하고 또 알바 엄청 해서 몇 천만 원짜리 수술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막 심심치 않게 있는 거를 보면서 진짜 되게 놀랬습니다.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해. 맞아.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조카가 있네요. 그 조카가 이제 나도 유튜브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제 조카는 E보다는 I인 친구고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는 내향인들도 유튜브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유튜브를 안 하면은 손해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내향인인 친구들도 유튜브 진출을 꿈꾸고 있다면 어쨌든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로 한번 뜨면은 팍 맞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더 외모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댓글에 진짜 징그럽게 외모 품평을 해요. 맞아. 막 그냥 누구님 뭐 화장을 어떻게 하시면 막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맞아. 무례한지 모르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 외모 칭찬도 심지어. 음. 외모 칭찬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계속 외모 칭찬을 받고 싶어져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인간 맞아. 심리가. 콘텐츠로 승부 보고 싶은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하도 지적을 해가지고 뭐 하고 왔어요.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져요. 진짜. 그리고 그 낯솔도 네. 그 마지막에 라이브 할 때 사람들이 좀 싹 바꿔서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 무슨 렛민처럼. 그래서 아, 낯설 찍으러 왔는데 갑자기 다 렛민이 돼. 다 기본적으로 네. 시술 막 다 땡기고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기괴하기도 하고. 맞아.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될 그게 사람들이 외모 지적을 일단 아무렇게나 하는 사회인 것도 문제가 일단 큽니다. 요즘에는 너무 쉽게 유튜브라든지 그런 멀리 있을 것만 같은 매체들이 너무 가까이 들어오면서 될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콘텐츠 그런 좋은 콘텐츠도 있겠지만 질 낮은 콘텐츠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좋은 현상일까? 이게 지금 좋은 세대의 흐름일까? 이런 친구들이 큰다면 어떤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대부호들 그들은 자녀한테 디지털을 막 차단시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움직임이 우리나라 부모들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아끼는 어떤 아기가 있다면 되게 그걸 엄격하게 제한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결코 이거 좋을 수가 없다. 일단은 아이가 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알아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사고 체계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요즘 네. 그걸 어떻게 쉽게 할 수 맞아. 있냐가 또래도 문제인 잘 것 나가야죠.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맹모삼천지교가 10분 이해가 가.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학군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맞아. 집착을 하나 봐요. 나 혼자만 이렇게 애기 차단해도 친구한테 또 물들 수도 있으니까. 그 물드는 거 플러스 그 어렸을 때 라면 못 먹게 했던 것처럼 그럼 크면 터지잖아요. 그게. 그럼 맞아. 그게 더 역효과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맞아.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출발점은 정치인가? 정치하기. 근데 이런 나라들도 있었잖아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있었는데 SNS 도입을 굉장히 늦게 허락한 나라가 있었대요. 그 나라가 SNS 개방 후에 행복지수가 엄청 떨어졌대요. 결국에는 네. 다 비교하는 데에서 오니까 맞아. 이게 옛날에는 내 주변 사람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비교가 됐는데 이젠 전 세계 사람들이랑 다투는 느낌? 뭐 좋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점점 지금 물론 다 양날의 검이겠죠. 맞아. 예전에는 나만의 것을 탐구하면서 막 취향도 찾고 넓혀가는 형태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처음부터 다양한 취향의 세계에 내던져지는 느낌이 있기도 해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건 좋은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다. 뭔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중구난방해서 예리님이 말한 것처럼 선택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한 것들이 다시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상황이 저는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이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는 맞긴 한데 알고리즘이 제안해준 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지금 트렌드인 것들 내가 수집하게 된 건지 아니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의지대로 가지고 온 건지가 되게 불분명한 것 같다. 이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취향이라는 거는 원래 변한다. 근데 어떤 코어에 그거는 있는데 이제 사회적인 거를 같이 가져가면서 약간 공정과 자전처럼 이렇게 맞아. 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저희 조카만 봐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고 나 부러워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예리님이 취향을 많이 탐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쇼폼 네. 같은 거 때문에. 그게 우리 어릴 때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저번에 서울편에서도 말했듯이 지방 출신들은 특히나 어떤 인프라적인 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직업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막 이런 서름?
비슷한 게 좀 맞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맞아. 좋게 발현되면. 그리고 제 생각으로 취향에 대한 그런 갈증? 내 취향이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취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취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취향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나쁘고 해서 네. 이런 고민이 드는 당신 걱정하지 말아라. 알아서 잘 걸을 것이다.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추구미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무슨 모드지? 지금 그거가 불분명하다는 그걸 애초에 공란으로 비워둔 자체가 그 자리를 설정했다는 뜻인 거니까. 네네. 수미님 말도 또 이해가 되네요. 예린님이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이 주제를 이번에 가져왔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요즘 처음 시작은 그때 그 젠지스테어를 가진 친구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최근에 경험해서 네, 그걸 너무 다발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래서 소집해.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 다른 친구들이었어. 황당하다. 근데- 로블록스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또 게임도 하다 보니까 약간 세계관이 이제 거기 섞여든 거야. 예리한테 그쪽을 퀘스트를 열어줬나 보다. 네. 로블록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래도 로블록스에서 만나는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네. 아직 어리고 때묻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희망을 계속 가져야 돼. 저희가 이번 회차에 많은 얘기를 막 했지만 그래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계속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게 또 우리가 말한 어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맞아. 가영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풍선 효과 한쪽 이렇게 눌리면 한쪽이 맞아. 이렇게 푹 튀어나간 맞아, 것처럼 맞아. 좋은 현상들도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분명히.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을 것 같아. 음. 진짜 아닐 때는 그래도 내가 나서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전사들처럼 그렇게 사회는 계속 변화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 정반합 진짜. 정반합이 돼서 이제는 네. 좀 합을 이룰 시기가 왔다. 로블록스에서 만나. 누군가한테는 이미 지나간 유행이 나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취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다른 세대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요즘은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다 뭔가 각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이란. 맞아. 근데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냥 지금 오늘, 맞아. now, 나. right now. 네, 그래서 오늘 둥둥 탐사대 들으면서 요즘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은 스스로 요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요? 둥둥 탐사대